네, 반갑습니다. 대이업 양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코스맥스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코스맥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코스맥스의 하락 이유가 중국에서의 경기 소비가 계속 부진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기의 흐름 때문에 코스맥스가 하락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미국과 국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투자 심리로 더욱더 하락세가 이어질지 오늘 한번 이 주가의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부진이 우려가 커지자 코스맥스 11% 급락. 자, 상반기보다 26.1%의 하락세를 보여준 7월 19일까지의 종가 기준입니다. 중국 소비 회복이 부재되면서 중국 법인 실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 영상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해외 법인에 대한 움직임은 둔화되고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줌에도 미국과 태국, 한국 계속해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 3분기, 4분기 실적에서도 기대가 되는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의 전반적인 큰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내년까지의 흐름도 계속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지면서 중국에서의 해외 법인 당연히 뭐 안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 메꿔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캐리해주는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을 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법인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상승 흐름은 안 된다. 하락 경계 더욱더 키워야겠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남아있고 실적 발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락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곤 있습니다. 중국 이 화장품 경기가요, 수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중산층이 지출을 줄이고 있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총액이 약 41조 1조 원으로 이제 2,168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작년 3분기보다 고작 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기간 2020부터 2022년까지의 흐름을 제외하고 나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6.18 쇼핑 축제 등으로 성수기로 꼽히고 있는 지난달 흐름은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7조 7천억 원으로 약 405억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자, 같은 기간 14.6% 급감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감소폭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컸다고 나타나면서 계속 이러한 좋지 못한 흐름세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중국 해외 법인의 움직임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로 더욱더 몰아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한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중국 사업 비중 높은 소비재 기업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코스메스 중국 법인은 중국 내수용으로 미중 관계하는 좀 별개로,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는 보고 있으나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하락을 키우고 있는 흐름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적 우려 대비 주가가 하락폭이 계속 넓어지는 것도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 조정은 어느 정도 그쳐지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도 있죠. 자, 코스맥스가요, 중국에서의 해외 법인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2024년 2분기 전체적으로 5,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1.1%, 그리고 영업이익은 5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9.6,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중에 일부 생산 법인에서 2분기 매출을 선인식했다는 점이 이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이 성장세가 1분기와 유사하면서 이 증가폭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해법인에서는 4월하고 5월에서는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었지만 이제 6월에서 마이너스의 감소,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6월 생산량 감소는 6.18 쇼핑 이벤트가 끝나면서 일시적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진다. 하지만 중국 소비 경기 부진이 중장기로 이어졌던 이슈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소비 경기 부진이 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새로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고도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려감이 나올 만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7월에서 8월 수주 추이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코스맥스의 하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다른 국가에서 캐리를 해주면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우려에 대한 이런 우려감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악화된 움직임도 있지만 이 기관에서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올라오는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의 흐름세는 멈춰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금일에도 기간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맥스의 이 실적, 2분기 실적이 8월 9일 아니면 12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의 우려감과 기대감이 반영이 계속되는 혼조의 흐름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7월하고 8월 중국 경기 그리고 수주 추이가 계속 어떻게 일어나는지 체크해 가면서 이 코스맥스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황의 이 호조세에도 코스맥스 중국 예쇼의 이슈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건 너무나도 좀 과도한, 그리고 너무나도 좀 과하게 생각되는 하락의 흐름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의 투자 계획을 세워 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많은 비중을 가지거나 투자 계획 없이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라고 보여지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반기 실적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중국에서의 흐름도 체크해 가면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계속 하락성을 가져갈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분기 실적과 그 중국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맥스가 국내와 미국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까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코스맥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나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